50대 이후의 여성분이라든지 기계적인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신다든지 가족력이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NU 서울병원에서 수부를 담당하고 있는 곽상호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수부는 손을 결국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주로 발병은 하는데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굉장히 큰 관절들이라서 여성분들이 특히 50대 이후에 월경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하기 전 1년부터 한 2, 3년 뒤까지를 가장 큰 증상을 느끼는 기간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 아니면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처럼 하루 8시간 이상 힘을 줘서 물건을 잡고 돌리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쥐어짜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호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촌 또는 이촌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형제 자매들 중에서 같은 증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유전적인 경향을 한 60% 정도 따라가므로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주로 더 잘 발병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을 쥐고 펴고 할 때 뻑뻑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부분의 관절을 직접 눌렀을 때 아프면 이런 증상들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50대 이후의 여성분이라든지 내가 좀 더 기계적인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신다든지 유전적인 가족력이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는 해당 관절을 완전히 구부리거나 폈을 때 이 모션 자체에 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주먹을 완전히 쥐고 펴고가 오후 늦게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때 좀 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절막 자체가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해지고 삐뚤어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관절이 흔들리는 증상까지 나오면 임상적으로 수부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많이 쓰게 되면 결국 끝마디에 가장 그 관절면의 면적이 작은 관절부터 우리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엄지,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째에서 5번째 수지의 끝마디 그리고 중간마디까지는 상당히 많이 호발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절은 엄지의 이 중수골과 수근골에 마주치는 수근중수관절 제1수근중수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발생하는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끝마디나 중간마디에 발생하는 것처럼 단순히 통증과 해당 부분의 불편감만 없애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엄지와 다른 4개의 손가락을 주먹을 쥘 때 가장 힘을 많이 들어가게 하는 관절이므로 악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한다면 보조기, 그 다음에 초반 치료가 실패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인대 재건술, 인대의 봉합술 이런 식으로 확실한 관절의 안정성을 먼저 얻어가지고 그 뒤에 관절염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조기에 좀 수술적 치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여성분들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남성분들도 역시 양손을 동시에 쓰시는 일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위질이라든지 주로 미용사분들한테 흔한데 과수원에서 전정가위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특별히 한쪽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로 꼭 대칭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가 몸 전체에서 자기 관절을 공격하는 염증성 관절염, 그것들 중 우리가 일부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 관절을 많이 쓰고 안 쓰고와 상관없이 양쪽이 동시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인 자극이 끝부터 중간마디 정도까지 심하고 엄지는 이 기저부 수근중수 관절이 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것보다도 중수골과 손가락이 마주치는 중수수지 관절, 손으로 치면은 주먹을 쥐었을 때 이 너클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보다 흔하고 그 다음 역시 바로 인접한 중간마디까지도 발전할 수 있지만 중수수지 관절에 침범했을 때 이 부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호발 부위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손목 부분은 여관에서는 관절염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쉽게 부어오르고 양쪽이 대칭적으로 부어오르는 게 적어도 6개월 또는 3개월 정도까지
이유 없이 붓는 과정이 지속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그거의 상위 개념인 염증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보고 이거에 대한 진단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 3, 4, 5 또는 엄지의 끝마디의 부분은 사실 엑스레이 상에서의 그 관절염의 치료 병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연부 조직이 천공이 되었는지 손톱에 변형이 있는지가 주된 치료 방법에 결정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부 조직이 만약에 뚫리는 결절종이 발생했다 하면은 결절종을 제거하고 주변에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으로 그 부분을 다시 피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톱이 변화가 있다면 그 손톱 변화가 일어나게 된 부분을 역시 어느 정도 다듬어주고 다시 주변 조직으로 이 부분을 덮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 변형의 4기 또는 3기 아니면은 2기라도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해당 관절 하나만 치료를 하면 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해당 관절에 고정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지의 뿌리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뿌리 관절이 얼마나 흔들리느냐, 그 다음에 뿌리 관절에 이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아예 밖으로 빠져나온 그런 식으로 불안정성까지 생기느냐에 따라서 2기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하게 되고 단순히 흔들리는 2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대 봉합술 또는 인대 재건술만 시행할 수도 있지만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또는 관절이 아예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 부분의 뼈를 일부 절제하고 인대 재건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수술적 치료의 기본적인 그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끝마디 부분의 피부를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했을 경우는 피부를 주변 조직, 건강한 조직에서 조금 돌렸기 때문에 봉합살을 제거하는 2주 지나고도 한 1주 정도는 좀 더 과도한 움직임을 하지 않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시행되긴 하지만 어떤 특정 관절에 유압술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관절이 붙는 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무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6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서 해야 되고 엄지의 인대 재건술 또는 인대 봉합술을 시행했을 경우는 뼈의 제거 여부와 상관없이 한 3개월 정도면 일상생활에 거의 대부분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그냥 단순히 말로만 표현했을 때는 저린다, 아린다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디가 저린지 아니면 손 전체의 이 감각신경이 저린지를 굳이 구분을 해서 여쭤본다면 마디가 아플 때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를 그쪽 증상에 좀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손 전체가 감각신경이 저릿저릿하다, 보통 전기 오르는 듯이 아프느냐고 한번 여쭤본다면 그런 증상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하신다면 신경 증상이 보다 심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비슷한 나이대에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연골의 손상과 주변 관절막이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서 구부리는 힘줄이 비슷한 시기에 두꺼워져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고 어느 하나의 증상이 보다 심할 때 그쪽에 먼저 중점을 둬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하나의 손가락을 치료를 했을 때 그 손가락에 재발하기보다는 피부를 다시 돌린다든지 유압술을 했었더라도 다른 손가락 쪽에 미처 치료를 하지 않은 부분들 쪽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쪽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엄지의 인대 재건술이나 봉합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8년에서 10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라고 모든 기존의 문헌에서 데이터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정도는 인대 재건술 역시 문제 없이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골이 없어지는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 유전적인 면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약간의 영양제를 먹으면은 통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결코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낮춰주지는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하나 관절염의 진행 속도 자체를 낮춰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의 강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가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거지와 식사 준비, 가벼운 청소를 하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 외에 뭐 주말 농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손빨래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필요 이상의 다른 아르바이트나 부업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제외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스포츠를 하더라도 너무 무리한 스포츠, 예를 들면은
손이 이미 나빠졌는데도 손가락을 끝에 힘까지 써야 되는 클라이밍 같은 그런 움직임을 가지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이 이미 좀 비틀어졌는데 손가락 자체에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볼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손 자체로 뭔가를 다듬어야 되는 뭐 목재 아니면 뭐 석공, 그런 일들을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를 생업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면 줄이시는 게 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